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올해 첫 동시만길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9% 오르면서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장중에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에 압박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기관과 또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상승이 앞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대박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알아가시고요. 또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에서 준비한 새내기주 공략법까지 모두 알차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시간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센티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도 현명한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알려드리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뽑아서 저희가 정답자께는 선물 드리고 있죠. 이성규 팀장의 책입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오늘의 퀴즈 공개합니다. 다음 중 상장 후 1년 이내인 새내기 주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람인 HR, 2번 삼성전자, 3번 골프존, 4번 제닉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 정답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정답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강의 내용 집중하시고요.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내만여의 심수를 부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길이었는데 이 내만여의 심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흘 만에 상승에 성공하면서 2,000선까지도 지켜지며 마감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 증시 위치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네. 아침 시가만 해도 1966포인트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이제 그리스 문제 때문에 1900포인트 초반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니냐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이틀 만에 다시 또 2000포인트를 갖다 놨죠. 네. 혹시 어저께 시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저께 종합주가지수 그 시가는 1996포인트였습니다. 우리 센TV 시청자님께서 지난주 저희 강의를 잘 보셨다면 어제 아침에 주식을 파는 경우는 없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이 최근 2개월로 봤을 때는 1965포인트가 되겠죠. 어저께 형성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숫자만 그냥 기억해 달라고. 1965하고 뭐였죠? 2015였죠. 그래서 요 안에 있을 때까지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단은 뭐 그 맞춤과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965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만은 사실 요런 거 하나하나를 시장을 차트를 보는 법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개별 주식이다 생각하고도 사실 모든 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965라는 포인트는요, 지금 조금 기간을 길게 보면 조금 이런 거 이제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작년 8월 갭 하락했을 때 8월 초가 되겠죠. 딱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0월 중순에 또 한 번 올라왔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너무 멀다 가까이 보게 되면 이게 1월 말이죠. 1월 말인가요? 2월 정시가 딱 출발할 때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965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매매 지수를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러면 주식을 다 파냐 안 파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을 정해놓고 만약에 2015가 있으면은 간단해요. 내가 그냥 100이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 30 정도는 항상 남겨둬야 됩니다. 어떤 강세장이라도 주식 100%는 없습니다. 예, 항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1965가 내려오게 되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70 내에서 비중 한 20 정도만
마이너스 20 갔다가,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한 50% 낮췄다가 또 지지되면 뭐죠? 어제처럼 종가에 지지됐으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주식 비중을 또 20% 늘려가지고 현재 상태는 주식 비중을 한 70% 이상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최근 일주일의 장의 특징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까요? 잘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난 그림이 나왔죠. 그냥 오늘은 종합주가 쓰였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개별주 종목 투자할 때 차트 분석하는 걸 같이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개의 갭갭갭이 나오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세 개의 하락봉이 나오고 정확하게 하루 전날 개발하게 나와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외국인 매매동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외국인은 오늘까지 4일 연속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철저하게 단순한 매매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잡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빨간 선이 된 2012포인트, 2010포인트가 요 날부터 주식을 팔았죠. 오늘까지 4일 팔고요. 그러고 나면 언제 또 외국인 살까요? 저는 외국인이 아닙니다만 그네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내일 만약에 장이 갭상승, 사실은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일 장까지 말씀드리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내일은 시장이 원래대로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205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타이밍적으로 내일은 시가가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 정확하게 2012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딱 오게 되면 제가 전쟁은 아니지만 바로 내일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외국인은 철저하게 그냥 간단하게 21선이나 61선 매매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장에 조금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험하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거래량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2월 달에 올라왔던 그림보다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바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을 한번 흔들어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스몰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파생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일정 부분 단순하게 시장을 교란했지 않나. 그리고 지난옥공 같습니다만은 지금 종합주가에서는 어차피 2월에 중순쯤에 저자리에 갖다 놨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아주 단기적인 수급인데 제가 내일이 만약에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나오라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다시 이렇게 밀려요. 왜? 여기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뭐 어떻게? 5일선하고 11선하고 21선이 즉 한 달짜리 단기 수급이 머리에서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장이 위로 못 올라가면 얘들 때문에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또 밀립니다. 밀렸다가 만약에 최소한 여기를 다시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 붕괴돼요. 근데 그 이슈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밤 그리스가 많이 해결이 잘 되고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갈 때 제대로 가려면 갭상승 나와야 되고 어설프게 만약에 잘 안 됐다. 사실 안 될 것 같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릴까요? 이 시장을 이리 만드는 세력은 어차피 오늘 밤엔 된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조금 시장 이야기 조금 많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 3월 두 번째 주인데 약간 시장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3월 봉은 최대한 월봉상 도찌다. 예, 도찌란 말이 무슨 말이죠? 월봉상 1월, 2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3월달 월봉은 보통 이런 도찌가 나온다는 게 시장의 어떤 기본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상태에서 오늘이 2주차입니다. 2주차인데 주봉이 정확하게 잘 보시면 예, 여기서 바로 골든크로스가 하나 나오죠. 60주선과 네, 10주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1965의 지지력이 상당히 강했다고 보는 게 좋고 제가 약간 여담 삼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지수를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앞날을 작년도 2011년 3월 15일 날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아무래도 3월 15일이겠죠. 그러면 잠깐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 주에 올라가면 이는 여담입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가 만약에 2050포인트까지 또 이상 넘어가고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또 잠깐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좋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하 팀장님의 오픈 유어 아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월이라는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를 뽑아주셨어요. 바로 새내기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사실 뭐 지금 네. 계약 입학 시즌이죠. 네. 예, 입학 시즌이면 이제 학교도 갈 거고 또 주식시장에도 또 하나 새로운 입학이 되겠죠. 네. 대부분이 우리 투자가분들이 테마주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신규주입니다. 왜 신규주가 좋아하냐면요.
누적적으로 제가 보니까 신규주 해가지고 보는 확률이 상당히 작은데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당국에서 한 달 정도는 신규주 급등한다고 어떻게 태클을 못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한번 제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상하다 좀 좋다 그랬는데 아니다시피 계속 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 한번 잡아보는 거지 않나 싶겠습니다. 아니 이 주식 같은 경우가 잘 보시면 2월 22일 날 상장을 했죠. 뭔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네, 국내 1위 취업 사이트 사람인 HR입니다. 5,000원짜리가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5,000원짜리가 첫날에 10,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더블. 그리고 기분 좋다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직 상한가 11,500원 상한가를 형성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9,300원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줬다가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부터 기세 점상 가버립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사실 이 주식이 한 15,000원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뭐 예상은 맞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5배 먹고 빠져버렸죠. 25,500원. 네, 5배가 났는데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고 상장 첫날 팍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참 운이 없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일 현재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37,750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정말 너무하죠. 단 한 번도 머리 한 번 못 들고 요때 조금 드는 척 했습니다만 사실 요거보다 낮았으니까 못 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동아팜텍입니다. 동아제약의 자회사죠. 동아팜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 24,000원 들어와가지고 시초가 3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반짝 장중에 한 37,000원 찍고 지금은 18,350원이니까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한 4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고 신규주 공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강조시켜 드릴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좀 쉬어가야죠. 공부했으니까. 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영상은 아니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인가요? 인터넷을 상당히 뜨겁게 다룬 그림입니다. 카메라 좀 화면이 조금 얕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고양이 5마리가 있습니다. 네. 5마리 보이시나요? 네, 네. 고양이가 5마리가 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조그만 제일 이쁘게 생긴 고양이한테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제가 한 1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셨죠?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인터넷에 화제가 된 건데 얘가 이등병입니다. 신병. 예, 상당히 쫄아있지 않습니까? 얘가 누굴까요?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시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얘가 일병이에요. 군기반장이죠. 그리고 상병이 실제적으로 군대 가면 약간의 실세 아닙니까? 이 친구가 상병입니다. 제가 육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육군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경이나 해군 쪽은 다르게 부르죠. 예, 어쨌든 육군 기준을 보면 얘가 이등병이고 얘가 짝대기 2개 1병, 짝대기 3개, 그리고 그 누구도 터치 못하는 사람 누워있죠. 한 마리. 잘 보시면 얘가 병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병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한 친구 있어요. 잘 보셨나요?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한 마리 누워 있습니다. 제일 네. 높은 데. 얘는 진짜 내일 모레 제대하는 그 밖에 나가서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병장입니다. 이런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도 안 내려와요. 왜? 여기 톡 들이잡고 다리 다치면 이제 밑간인이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 폭신한데 쿠션이라 그러죠. 애견샵 가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또 준비를 했을까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식이 사실은 새내기주 신규주입니다. 이 녀석이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군번 서열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빨리 제대를 해버리면 이 새내기주는 이 작은 고양이는 바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자기 앞에 있는 요 일병하고 상병들의 요 고양이들이 군번이 좀 있으면 섞여가지고 지독실이 좀 못된 애들 만나면 정말 고생합니다. 이 막내 고양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규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사회에서 정말 날고 겨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치더라도 시장에 딱 그 소파 아닙니까? 시장에 올라가는 순간 그 앞에 먼저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가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얘의 군대 생활이 팔자가 피느냐 안 피느냐 보입니다. 저는 사실 좀 안 피었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내 기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론적인 거 잠깐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후반부에 실전 많이 들어갈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태세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주식이 과연 뭘 하냐입니다. 업종.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이 회사 들어오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 자, 뭘 하는 회사고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어떤 틈새 시장인가. 대표적으로 등록해가지고 잘 간 회사가 하나 있죠. 뭐죠? 네. 이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입니다. 항공우주. 이 항공우주 같은 잘 거꾸로 생각해요. 이런 거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상장이 됐다 칩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 근데 지금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상장된 거. 독점이죠. 그리고 시장은 어차피 이거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포탄은 많습니다. 삼성 테크윈도 포탄 만들고 하나도 폭탄 만들고 탱크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니치 시장, 틈새 시장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줄기세포는 너무 테마스니까 빼고 무슨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다 칩니다. 아니면 뭐 전기전자 무슨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ICD 같은 종목들 있죠. 그거는 사실은 너무 시장도 사실은 성숙 단계 아닙니까? 성숙 단계. 사실은 성숙이란 표현이 우리가 일상적일 땐 좋은 표현이지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안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주식은 사실은 성숙이 좋은 게 아니고 성장이 좋은 겁니다. 성숙은 시장이 꽉 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먹을 게 없는 거. 성숙은 이제 이 성장은 올라가는 거고 얘는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쟁도 많은 겁니다. 근데 핸드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 4G 시대로 넘어가는 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G 핸드폰 만든 회사 들어왔다. 작년에 어쨌든 밖에서 아까 그 신병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해가지고 걔는 들어와봤자 안 봐도 못 갑니다. 옵트론텍이라는 혹시 주식 생각하시면 한 8년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주식을 옛날에 해봤는데 딱 그게 그런 케이스였어요. 업황 전체가 핸드폰 때문에 난리인데 그새 들어오니까 그 주식은 사실 5년 이상, 5년이 아니네요. 제가 2004년도에 한 거래를 해봤으니까 8년 동안 그날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어떤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란 건 뭐냐면요. 아까 저 1병하고 2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이제 계속 같이 연상하십니다. 예? 분위기가 지금 공모주가 잘 가는 날이냐 안 가는 날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해서 전체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가 아무리 잘난 회사 들어온다고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잠깐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공모주 하시는 이제 공모인은 제가 오늘 메인 컨셉은 공모가 되고 나서 투자 방법이고요. 아니면 공모 첫날이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공모주 사모님이라는 어떤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완연돼 있죠. 잠깐 여기서 번외 이야기로 가면 일본에서는 사실은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상당히 말을 많이 씁니다. 와타나베란 말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성씨 중에 김씨 이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흔한 이름을 하나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고 이 와타나베 부인들을 정확하게 만약에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요 잘 보시면 이 기모노 의사인가요? 엔화를 이렇게 등에 딱 메고 있지 않습니까? 돈놀이 하는 일본의 재정 투자가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이 80년대 이후로 계속 장기 불황 상태에서 저금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남편들이 돈을 벌어와서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어온 수입을 가지고 금융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 투자 자체가 일본은 워낙 저금리, 이 엔화 표시인데 저금리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기회가 많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요즘 최근 같은 경우는 마진 FX라 그래서 해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요거가 조금 비슷한 게 사실은 공모주 사모님들입니다. 이 공모주 사모님들이 뭔지는 많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STX 페노션 같은 거 2,500억 정도 BW 발행하는데도 수조 원의 돈이 몰렸고 사실 사람인 그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공모 자금 얼마 몰렸는지 아십니까? 1조 이상이 몰렸고요. 경쟁률이 10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이미지는 사실 이제 뭐 청약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청약을 했지만 돈을 어떻게 버냐, 얼마나 버냐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실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조금 마음 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죠. 보통 통상적으로 요렇게 이 계신 분들은 어떤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공모 경쟁률이 만약에 100대 1입니다. 보통 100대 1은 잘 없어요. 500대 1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대 1 정도 됐어요. 아니면 1000대 1.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대 1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100억을 준비를 합니다. 이 정도 돼야 있으면 하세요. 근데 100억 해갖고 얼마 먹는지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00억을 준비했는데 전거금으로 100억이 됐는데 경쟁률이 만약에 100대 1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죠? 예, 1억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가지고 보통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공모를 했는데 솔직히 시초가의 50% 이상 뜨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0원짜리가 아침에 15,000원에 출발했다 칩니다. 그럼 얼마 먹었죠?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체 자산 대비 나는 100억 가지고 실제적으로 5천만 0.5% 먹은 겁니다. 참 작다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어떤 우리 부자들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부자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발품 팔아서 하루 0.5%짜리 장사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은 속칭 공모주 사모님이라고 보통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 다니시는 분들은 100억이 아니죠. 사실은 1,000억 이상의 금액 서로 합쳐가지고 이게 뛰기를 합니다. 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천만 원을 그냥 버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공모주 사모님들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한 2000년도 초반에는 많았어요. 요새는 사실 신규주로는 별로 안 들어오고요. 제가 이따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볼 건데 오히려 뭐 BW라든지 일반 청약에 이런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세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 나는 공모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공모에 참여해갖고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그 시각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딱 성장 첫날 붙을까 말까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사실 경쟁률이 1,000억, 1,000대 1 정도 됐다는 거는 1억짜리 공모한 사람이 100만 원밖에 배정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보면 어떤 주식이 들어왔는데 이건 다 공시가 돼요. 경쟁률이 뭐 500대 1이었더라. 그러면 일단 그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치는 아니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조금 높으면 조금 좋다 그렇게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정 물량 분포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까는 건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정권 신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따 다시 다룰까요? 보통 이 대표 주관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무슨 증권사가 주관해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관사들이 요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일부러 공모가를 올리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모가도 높고 대표 주관사의 배정 물량도 많다. 그러면은 뭐 잽싸게 캐치하십니다. 뭐죠? 버블입니다. 고평가예요. 대표적인 게 골프존이에요. 네. 딱 이 케이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면 중요한 게 이제 공모가하고 시초가를 딱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3월 31일부터 좀 법이 바뀔 건데 실제적으로 공모가가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거 아까 제가 보셨지만은 동아 팜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 2만 이후에 지금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5천원짜리가 2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럼 두 개 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 적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이 많아가지고 올해 한 3월 31일부터 공모가 이후 공모가 배정 산정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공모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일단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주관사. 이건 정권사예요. 예, 무슨 정권사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 이 주식은 시가총액 5천억짜리다. 딱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관사하고 실제적으로 그 발행사가 희망가를 결정한답니다. 시가총액 5천원짜리니까 우리는 이 주식을 10,000원짜리가 적당하겠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발행하고 나면 어디에? 정권선물위원회인가요? 정권건강원에다가 정권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예, 제출하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얼마를 버는 회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 성장성을 갖고 있고 주주는 이렇습니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주관사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배정이 이루어지고 물량은 일반 공모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수요 예측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공모 가격이 딱 나오는 그런 프로를 갖고 간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은 얘들이라는 겁니다. 얘들. 네. 예, 어디 갔어요? 예. 작년에 사실 뭐 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뒷골을 많이 만들게 만든 뭐죠? 중국 고스란히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디모 증권사인데 그런 안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 수요 예측 어디 갔죠? 예, 여기서 벌써 걔네들은 실수했던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원론으로 가게 되면 공모가가 딱 터지고 나면 공모가가 나오고 나면 적정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 앞으로 공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어떤 주식 이제 공모 위에 뭐 이 주식이 붙을 때 항상 적어 두세요. 그냥 이 주식은 공모가가 얼마. 제가 왜 적어 두라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두는 거 알고 있어요. 공모가가 얼마 그리고 시초가가 얼마. 요거까지는 딱 적어 두세요. 만약에 공모가 5,000원이었는데 이 주식이 시초가가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메모에 그럼 첫날 따블 이렇게 적어둡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적어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이 시초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시초가 하나가 곧 뭐죠?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네요. 간단하게 넘어왔죠. 네 번째로 넘어오면 실제적으로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시장이 이제 오픈이 됐겠죠. 오픈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사실 중요하죠. 자, 세 가지가 체크가 돼요. 지금부터가 이제 실전이 되겠죠. 일주일은 사실은 자기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 주식 강의하는 사람이 글빛하면 감각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모주는요 진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첫날 딱 들어오자마자는 이게 간다 안 간다는 그 감각 없이 베팅하면은 바로 몰려버립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일주일 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1개월 정도가 사실은 진짜 투자는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정도까지. 요때까지는 시장에서 딱 나오자마자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애가 뭐가 뭔지 몰라요. 똥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뭐 겁없이 덤비기 때문에 올라갈 땐 팍 하기도 하고 그냥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정도 딱 되면 어느 정도 털이 잡히죠. 근데 잘 올라갔다 싶으면 일부러 물량 중에서 첫날에 들어오는 예측 물량보다 1개월 보유 예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1개월 딱 지났는데 어느 정도 라인이 생기고 나면 그 친구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또 3개월까지 가요. 3개월을 갔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많이 다 내려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결과론적으로는 초반 일주일 그리고 1개월 이후부터 요 2개월 있지 않습니까? 요 2달을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단순한 논리입니다. 공모주는 실제적으로 어제 기준 대비해서 오늘 15% 20%를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주식에 항상 공모가 기준으로 50% 가격이냐, 만원짜리가 15,000원이냐, 아니면 더블 가격이냐를 갖고 지지선, 저항선을 설정을 한 후에 매매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요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50에서 목표로죠? 한 100% 되니까 오른 거잖아요. 요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공모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잠깐 다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전 투자를 위해서 실전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뭐 백날 이야기 해봤자 제가 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한번 보여달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공모 뭐라 그랬죠? 공모가를 적어놓으라 그랬죠? 공모가를 적어놨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맨날 첫날부터 적을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희처럼 맨날 그 주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이때 이게 첫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HTS에서 친절하게도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적어놨죠. 예, 여기 조금 작네요. 국내 어떤 HTS 들어간다고 해도 신규 화면 종목에 들어가면 여긴 지금 이제 올해 코스닥 기준인데 네. 사람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2월 21일 날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어디 갔습니까? 5천원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한 달이 됐든 아니면 3개월이 됐든 간에 그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는 다 적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동합함택이라 그랬나요? 1월 달에 상장됐습니다만은 이런 화면을 잘 보시면 동합함택이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1월 20일 날 상장됐고 공모가가 24,000원이라는 것이 발행가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1개월 보호예수, 3개월 보호예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에서 우리 돈 빼갈 때는 실제적으로 영업일수 아니죠. 우리 일할 때는 휴일 잘 챙기는데 이거는 휴일 포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짜도 체크합니다. 이게 어디 갔죠? 동합함택 같은 경우가 1월 20일이니까 1개월이면 2월 20일이구나. 2개월이면은 또 언제죠? 3월 20일이구나. 4월 20일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처음부터 하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상당히 뜨거웠던 사람인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람인. 제가 아까 공모가 뭐라 그랬죠? 자,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날 사실 처음 일주일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해요. 앞으로 지나간 거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사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 리크루트 사이트 중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상장을 했다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배 구조에서 다우 기술이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감을 틔우는 법을 드릴까요? 좀 지나왔지만은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거래소의 김자 봉자 숫자 사장님이 나는 이 주식을 5억의 평가 차익을 먹고 팔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먼저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흔들어줘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5천원짜리니까 쉬워요. 왜? 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5천원, 만원. 잘 보시면 5천원이니까 그 다음은 15,000원까지는 갔죠. 근데 15,000원을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저는 15,000원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점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0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4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언제까지? 2만원까지 가죠. 근데 2만원 대체 보시면 요때가 2만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만원인데 요 딱 가다가 상한가 패턴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 누가 10번을 강조해도 지겹지 않은 패턴, 점상 2번에 T자 딱 나옵니다. T자 나온다는 건 뭐죠? 기세 상한가 딱 갔다가 실었다가 바로 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분봉 안 봐도 알아요. 이런 거는 아침 30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면 T자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저랑 계속 급등주 공부하신 분 아시죠? 그 다음날 안 봐도 음봉 나옵니다. 음봉 나와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상한가 치는 속도가 달라지죠. 자,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그럼 내일은 가격이 어디서 멈출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15,000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가 15,900원 딱 갔다가 약간은 돋지해놨죠.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단순하면 내일은 양봉이 갭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그거는 사실은 끝났어요. 왜?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지났고 이제는 얘는 일주일부터 한 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종합 정보가 나오고 이 주식이 고평가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지저분한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일단은 4일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15,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일은 일정 부분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바로 못 올립니다. 예, 바로 올린다 그랬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 붙으면 되겠죠? 그냥 공모가는 단순해요. 2만원 딱 찍어 놓고 거기서 딱 2만원이 양봉이 나오거나 붙으면 그때 붙으면 또 가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좀 많이 오른 골프존이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얼마? 네, 제가 조사를 다 미리 해왔습니다. 85,000원입니다. 신규주들은요, 제가 골프존도 옛날에 몇 번 다뤘지만은 차트 분석, 그냥 단순한 차트 분석은 안 통합니다. 이런 주식은 만약에 이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조금 길게 볼까요? 자, 이게 차트가 삼중바다 보였으니까 올라가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이 85,000원이라는 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친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냥 단순하게 3중 바닥 형성했고 올라오니까 조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런 주식은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올랐다가 딱 N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 85,000원이 없었다면 이 친구는 원래 가장 기본적 분석으로 내려 올라갈 주식입니다. 그것도 야무지게 올라가요. 그런데 공모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라는 주가는 내일은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점쟁이 쪽으로 무당 쪽으로 가는데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실 때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할 때 여기서 사실 어저께 딱 6만 원 깰 때 사가지고 이 정도는 이익 실현해주는 전략도 좋다. 골프존이라는 주가는 앞으로 봤을 때 실제 판단할 때는 최소한 85,000원의 벽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어차피 이 주식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 85,0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 제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닉은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GS 홈쇼핑이나 현대홈쇼핑에서 나갈 건데, 하유미 팩으로 많이 알려진 하이드로겐 마스크 팩을 하죠. 제가 옛날에 팩 공부를 이 종목 때문에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이드로겐 펠이고요. 이거는 뭘 기억하냐면 제가 선을 딱딱 꺼놨습니다. 공모가 22,00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술 계산 잘 하세요. 공모가 22,000원이면 22,000원의 50% 어딥니까? 네.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신규주는 1년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십시오. 50% 하면은 33,000원이잖아요. 제가 약장수처럼 예주식 같은 경우는 요때 33,000원 12월달 33,000원 찍고 딱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내려오죠. 자,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 44,450원을 형성하고 밀려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 일반 분들은 또 차트 배웠으니까, 뭐, 이거잖아.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의 관점입니다만은, 저랑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이 주식은 어차피 아직 공모가 신규주 1년이 조금 안 된 주식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제가 아까 공모가 2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50%고 제가 아까 50%하고 150, 200%, 100%를 기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흥분되니까 글이 안 써지네. 그럼 곱하기 하면 얘는 정확히 44,000원입니다. 정확해요. 44,000이 혹시 밀렸죠. 그래서 얘는 44,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에 대한 가격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시장에서 캐치하더라.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어저께 SK모증권사에서 올린 보고서 때문에 올랐지만은 올라온 것 자체 그것만으로 이 주식을 여기서 추격하는 것 자체는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하나 제닉을 혹시나 갖고 계신 분에 대한 투자 팁을 드리면 또 하나 요게 시장의 절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두 번째 퀘션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잘 보시면 요때랑 똑같죠? 무슨 쌍둥이 같죠? 네. 거래량도 똑같고 생긴 것도 요렇게 쉬었다가 장대봉에 탁. 여기 조금 쉬었다가 장대봉에 탁. 가격도 탁탁.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일 동안 요렇게 가더라.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네요? 이렇게 가더라.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 42,000에서 45,000에 있을 거란 요런 거는 털린 생각이고요. 털렸다는 표현은 아니네요. 확률적으로 힘들고요. 중요한 거는 얘는 다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르거나 올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갖고 계신 분은 요거 생각하시면서 그냥 어설프게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는 조금 시세를 즐기시고 조금 내려온다 싶을 때는 뭐 하단 지지력은 강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비중 조금 줄이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아까 처음에 다룰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주식은 공모 이후에 잘 갈 수밖에 없었다. 왜? 독점적인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왔습니다만은 다 같이 확인하시죠. 처음 일주일은 원래 잘 간 겁니다. 처음 일주일 6일은.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공모가 15,500원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고참 잘 만나가지고 자기 공모가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정부 수주 회사니까.
그만큼 그랬고 정확하게 보세요. 처음 일주일 잘 가고 나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 한 달, 3개월을 잘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고생하고 나면 한 칸, 두 칸, 세 칸, 3개월 정도 딱 되면 시장에서 판은 있습니다. 뭐 이때부터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항공우주 카이 9월부터 이스라엘 T50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공모주는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요 정도로 형성하게 되면 그제서야 기관 스몰캡 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가격론을 한번 또 적혀보죠. 15,500원입니다. 자, 더블 얼마죠? 계산기 혹시 두드리고 계신가요? 예, 31,000원이죠. 그랬더니 또 제가 또 맞췄어요. 잘 보세요. 요때도 첫 1개월 때도 31,000원에서 딱 밀리죠. 두 번째도 31,000원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9월부터는 전부 다 31,000원 정도에서 지지하니까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여기서 보세요. 올해 2월이죠. 31,000원 되니까 또 지지해주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얘는 이제 가격 분순을 통한 이 종목의 지지 저항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차트를 쫙 봐버리니까 얘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어쨌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산을 그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렸나요? 지금은 잘 보세요. 이 지나온 것 같지만은 이때는 올라가는 중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요 전 과정이 올라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개별주 하실 때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두 번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론적으로는 31,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흐름상으로는 한국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약간은 디센딩 할 확률이 내려갈 확률이 많다 말씀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있는 스카이라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모가 가격으로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회사는 사실은 거의 독점이에요.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그 지붕에 접시다는 회사는 사실 이거밖에 없죠, 거의. 근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이게 17,000원이면은 공이 1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더블 치면은 34,000원이죠. 근데 34,000원 간 적이 없죠. 그러면은 잽싸게 또 계산합니다. 2,000이라도 괜찮아요. 중간값이 있잖아요. 항상 중간값이 뭐죠? 예. 50% 가격인데 제가 17,000원 곱하기 50% 계산기를 탁 누려보니까 정확하게 25,500원이네요. 그랬더니 잘 한번 보시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하게 초반 일주일은 똑같아요. 업황 조금 감각이 있다는 사람이면 한국항공우주처럼 접시 뚜껑 만든 회사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은 잘 날려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들었던 거 한 달은 잘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거의 다 쉬어요. 근데 세 번째 달 됐는데 보면은 50% 가격에 딱 지지를 해줍니다. 요때는 안 봐도 똑같습니다. 카이처럼 또 기관들이 또 접시 만드는 그 스카이라이프는 얘밖에 없다가 좋은 리포트 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작년 말에 또 25,000원 지지하고 가다가 내렸다가 오늘 딱 뚫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런 감각을 조금 이 종목을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최소한 오늘 시가에는 붙었어야죠. 자,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지금 뭐 스카이라이프 관련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차트 분석만 들어가면 조금 전에 봤던 카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 일단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붙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50% 가격인 25,500원이 지지될 수 있는 힘이 많아집니다. 초반층 이렇게 갔을 때는 뭐죠? 얘는 N자형 눌릴 때마다 사는 전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창봉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 남으시면 하 팀장님의 카페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 팀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상장 후 1년 이내인 새내기 주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사람인 HR, 2번 삼성전자, 3번 골프존, 4번 제닉인데요.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답자 중 한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성규 팀장이 쓴 책입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말 흥미있게 잘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들어볼까요? 예, 제가 다음 주 강의를 네. 하기 전에 지금 예.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공모주 의왕 하는 김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하나 있다. 뉴로스라는 종목이 있다. 네. 얘는 어떨까 하냐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예. 급하지만은 한번 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뉴로스 참 종목 이름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제 전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뉴로스라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터보 블로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터보 블로어라 그러니까 공기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고요. 최근 한 3일의 시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동강 생태 복원 관련해서 수처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염 폐수 처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뉴로스는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끼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오늘은 많이 빠진 중에서 와토스 코리아라든지 뉴보텍 이런 종목이 한 2, 3일 급등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신 것 때문에, 본 것 때문에 뉴로스한 종목이 올라왔고,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어중간해요. 제가 아까 오늘 강의한 걸 다 합쳐서 한번 해보면은, 이 뉴로스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업황이 뭐라고 그래? 제가 만약에 오염 폐수 관련입니다.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건 업황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염 폐수는 누가 수주를 많이 해줘? 정부 주도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자체나 이거 해서 낙동강 이런 것처럼 정부 주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입니다만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정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성장성이 정체된다는 겁니다.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비행기입니다. 단가가 엄청 커요. 비싼 거고. 예? 근데 이 수출 같은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모가 8,500원 정도였는데 첫날 한 50% 따블난 이후로 한 번도 못 올라가는 거죠. 시장에서 바로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승부가 끝나버리니까 얘는 내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보다 지금 밑에 있지는 않죠. 8,500원 공모가를 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업황 정리 측면에서는 네. 약간은 시장에서 동떨어진 종목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로스까지 정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울경제TV 센플러스에서 3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3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012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성규 팀장님의 강의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